제가 미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영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드디어 해볼 거예요. 이 영상을 끝으로 뭔가 제2원 관련한 영상은 더 이상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영주권에 나오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쓸 거고, 전 좀 더 브이로그 같은 데 집중하고 싶어요. 제2원으로 제일 꿀 빨아놓고서는 갑자기 브이로그로. 사실 저도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하시고요. 저는 그냥 제가 어떻게 준비하게 됐는지, 뭐 준비 과정이 어떤지, 지금 영주권 준비한 지 거의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2원이니까 제2원들이 어떻게 영주권 준비하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뭐 결혼하거나 군대에 가거나 하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 케이스는, 저는 일단 취업 이민 비자고요. EB3 3순위입니다. 1순위는 아마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거의 저랑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하는데, 1순위 같은 경우에는 과학, 예술, 체육, 비즈니스 등의 분야에서 눈에 띄는 인재인 신청자, 뭐 교수,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임원, 매니저. 우리는 상관없죠,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제 구독자님들 대부분이 거의 갓 대학교 졸업하거나 정말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이실 텐데, 이 정도의 인재는 굳이 제 영상을 보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2순위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학력 신청자, 주로 석사 이상이거나 5년 이상의 경력자. 제가 대학원만 진짜 좀 더 빨리 졸업했어도 2순위로 들어갈 수 있으려나? 그거랑 다른가? 근데 간호사 이런 쪽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저같이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경력도 거의 1, 2년 그 정도인 사람들은 EB3, 3순위, 그 1, 2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 학사, 일단 저는 대학교는 졸업했으니까 학사 이상, 혹은 2년제 학교를 나오면 2년제 플러스 2년 경력 이상. 그리고 이 중에서도 숙련과 비숙련은 나뉜대요. 숙련은 내 관련 직종 학위가 있어야 되고, 비숙련은 비관련 학위로도 가능하답니다. 그 외에도 뭐 투자 이민, 종교 이민 이런 게 있고요. 제가 4월 19일에 변호사님과 첫 미팅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제2원 관련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굳이 미국에 오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 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다 오잖아요. 제가 오지 말라 해도 안 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오실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도 제가 하지 말라 해도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제가 막 오라 마라 할 순 없고, 영주권 현실적으로 이제 드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4월 19일에 처음으로 변호사님을 만났고, 변호사 상담비도 듭니다, 여러분. 상담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진짜 주의하셔야 할 게, 근데 이 영주권 준비하는데 회사랑 변호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런 영주권 진행해본 경험이 없는 회사는 조금 그렇대요. 그리고 변호사도 이런 쪽에서 많이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해야지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영주권 한참 잘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떨어질 수도 있대. 그니까 그렇게 되면 시간이랑 돈이 얼마나 날리는 거냐고. 그래서 이 변호사님은 이쪽에서 분야에서 되게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했던 변호사님이어가지고 저는 상담을 받았고,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일도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으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진행하는 게 이제 취업 이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미국에서 정말 너네 경제 생활을 위해 도움되는 인재다라는 걸 이제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노동청 관련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 단계가 취업 이민국인가? 아무튼 진짜 이제 영주권 나오는 최종적인 단계라고 크게 보면, 지금 너무 오래전에 저도 상담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저는 이제 취업 이민 학생은 상관없습니다. 학생은 일하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잡 타이틀을 정해서 이제 노동청에 적정 임금 신청을 내요. 제가 지금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저한테는 이제 또 막 별 이상한 직업으로 하면 안 돼. 또 약간 막 요즘 잘 먹히는 그런 게 있대요. 이게 또 시대별로.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는 잡 타이틀로 저는 이제 거기서 막 디스크립션도 적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막 뭐 마켓 리서치하고 막 이런 걸 막 하고요. 그걸로 이제 노동청에 적정임금 신청 서류를 막 제출했습니다. 그러고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이런 걸 좀 잘 안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에이전시랑 제 이번 준비하면서도 좀 많이 답답해서 힘들었었는데 이건 정말 변호사님한테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그나마 변호사님이랑 좀 친해져가지고 좀 닥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안부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물어보시면 이제 아직 1단계입니다. 네, 계속 적정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네, 그게 7월이었고요. 사실 변호사님이 그 프로세스를 저한테 종이를 줬어요. 제가 그거 잃어버린 거 있죠. 그래서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영어로 보내주셔가지고 이 그린카드가 영주권입니다. 네, 그린카드 프로세스를 보면 첫 번째 이제 적정 임금을 노동청에다가 요청을 하고요. 근데 이 변호사님 피셜 지금 신청하면 거의 8개월 정도 걸린대요. 저희 회사에 저보다 조금 일찍 신청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거의 8개월째 이게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적정 임금까지 완료되면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광고라는 단계가 끝나면 이제 노동청에 관련한 일들은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노동허가서 내가 여기서 일해도 된다라는 걸 접수를 하고 나면 이제 이민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프로세스가. 근데 지금 이 첫 번째 단계부터 너무 오래 걸린대요.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안 걸렸는데 지금 거의 8개월 넘게 걸리고 있고 광고하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리고 제가 이때 상담 받았을 당시 4월인데 그때 저한테 28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맨날 바뀐대. 정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지금은 또 코비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실 노동청 단계만 지나면 그 이후에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 이후엔 이제 서류를 준비할 게 많아요. 무슨 뭐 레터 같은 게 있고 그거는 뭐 차차 준비하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로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2년 이상은 생각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돈 비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자면 거의 15,000불에서 거의 2만 불 가까이가 듭니다. 이게 변호사비 포함 이제 짜잘한 그런 신청할 때마다 내는 돈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진짜 2년 거의 3년 가까이 걸리고 한 3천만 원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드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 정도로 미국에서 살고 싶은 건가? 저는 원래 이민 오고 싶어가지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그린카드 나오면 가족 다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할 말이 저희는 J1이잖아요. J1은 이제 1년에서 길어봤자 1년 반, 트레이니들 1년 반이잖아요. 저는 트레이니여서 1년 반인데 영주권을 준비하는 동안 내 신분이 J1인데 1년 반이 지나면 나는 신분이 없어져. 그럴 때 이제 학생 비자로 보통 많이 바꾼대요. 그래서 J1에서 학생 비자를 바꿔서 학생 신분으로 계속 영주권을 이어서 준비하는 거지. 왜냐하면 신분이 없다? 내 비자가 없다? 불치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영주권 나오는데 좀 안 좋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보통 1년들이 많으니까 1년 거의 다 될 때쯤에 학생 신분으로 많이 바꿔서 하죠. 근데 문제는 학생 신분일 때는 일을 못해요. 그리고 또 학생 신분으로서 영주권 시작하는 건 또 과정이 많이 다르대. 그거는 이제 취업 그쪽이 아니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영주권 가격 플러스 학생 신분으로 바꾸려면 이제 대학원이나 유학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등록비가 들죠. 그리고 그때 동안 일을 못하면 어떻게? 물론 한국 회사, 한인 회사에서는 이제 뭐 현금으로 주거나 약간 불법적으로 그렇게 돈을 준다고는 합니다. 네, 현금
아마 저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한국도 못 가요. 갈 수는 있지만 J1일 때는 갈 수 있대. 근데 나갈 수 있는데 이제 신분을 변경을 하고 그 기간에는 힘들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한국 갈 정도의 휴가가 없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변호사님이 연말쯤에는 한번 적정임금까지 나오는 건 기대해본다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점점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제 아는 친구는 최근에 이제 영주권 나왔는데 한 2년 6개월? 거의 2년 반 정도 걸린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면 미국에 정 떨어져서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 저는 빨리 그린카드 따서 뉴욕에 가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뭐 그거를 못 참고 그새 못 참고 이제 결혼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영상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저처럼 J1일 거라고 생각하고 착실히 준비해봐요.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이미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미국에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하신 분들, 영주권을 취득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볼 거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면 하세요. 할만합니다. 돈만 많고 시간 여유만 있다면.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매우 그리울 수 있다는 점. 영주권 관련해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 과정이 진행되면 그때 한 번 더 브이로그에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취업 이민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걸로 하시고, 제가 도움된 게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미국에서 다들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다들 행복합시다. 나중에 학생 비자 받을 때 한 번 더 그때 관련 이야기를 찍어야겠어요.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을 등록 안 하고 그냥 유학원을 등록할까 생각 중인데 그 관련한 이야기도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 5월이면 J1 트레이니가 끝나거든요. 그 전부터 이제 유학원 준비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